왜? 미리가 술이나 엠고 있는데. 이것이 또 살살 또 여러분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요. 자요. 제3절 위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제3절 계약을 딱 보시면 문제가 벌써요. 여성, 그 다음에 9문제 정도 되죠. 그래서 딱 보면 채권법에서 가장 많이 사례로 나온 파트가 뭐죠? 우리가 방금 봤던 위헌부담하고 여기 제3절 위한 계약인데요. 모든 사례가 다 똑같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 유형이 다 똑같으니까 사례 문제 유형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봐주면 돼요. 사례 문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이제 딱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한 번 딱 풀어봐가지고 자신 생기면 모든 문제가 똑같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3절 위한 계약은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요약자다. 요약자고 여기 을 있죠? 을을 낙약자다 이란 말이죠. 낙약자. 갑악을 하고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죠. 보상관계.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이 사람을 수익자다. 다른 말로 제3자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을 무슨 관계다? 갑하고 을을 대가관계다. 이렇게요. 이런 대가관계 흠결.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건 낙약자인데 낙약자를 다른 말로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왜요? 갑이 을한테요. 내가 당신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까 당신은 병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익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다? 제3자다. 제3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보상관계인데 이 보상관계 흠결. 보상관계 흠결이라는 것은 사기나 강박 이 말이죠.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시면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뭘 한다? 갑하고 을하고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 한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갑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남편이고요. 병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면은 생명보험금을 삼성생명이죠. 병한테 줘라.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를 먼저 태아죠, 태아. 우리가 태아를 위해서 우리 태아보험 들어 안 들어? 들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 제3자 계약의 성립이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란 말이죠. 이 갑과 을을 계약의 당사자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계약을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무효나 취소를 할 때는 보통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하거든요. 원상회복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냐? 갑하고 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3자인 수익자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이냐? 갑이 병한테요. 돈 1억을 빌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병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갑이 뭐냐? 을한테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잔금 1억 원을 병한테 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집 등기를 이렇게 해줬고요. 을은 병한테 돈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요.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뭘 하죠? 취소하죠. 취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을은요. 아무튼 집 등기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병한테 돈 줬죠. 그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갑과 을이고요. 무효 취소 해제라든가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등기를 받았죠. 이 등기를 누구한테 반환한다? 갑한테 반환해야지 병한테 반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병한테 돈 1억을 줬죠. 잔금을. 그것을 병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 누구한테 반환해달라고 한다? 갑에게 반환을 하게. 왜요? 자기가 갑하고 계약하면서 갑으로부터 집 등기를 받았죠. 그러면 돈을 누구 통장으로 원칙으로 줘야 돼? 갑에게 줘야 되죠. 갑에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되지만 이때요. 갑에게 입금을 시켜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 병한테 준 이유는 갑이 병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줄 때는 이 을은요. 병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갑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준 거예요. 갑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포 통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돈은 누가 준 거냐? 갑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을이 병한테 줬다가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병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해.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알겠죠? 왜?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보험계약을 생각하면 돼, 이제. 내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들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들었죠?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남편 있죠, 남편은 뭐 상해보험, 암보험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잘 살면 되는데 중간에 또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생각이 뭐라고요? 내가 뼈 빠지고 돈 벌었는데 자기가,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요. 아내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돼가지고 보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자기가 계약을 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보험계약 해제 못해요. 계약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자 변경을 해야 돼요. 계약자 변경을 하면 여러분요, 보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죠? 인감도장, 인감피면서 신분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를 갑에서 병으로 바꿔가지고 갑이 병이 계약을 해제하든지 그게 안 해주면 그렇게 해준다? 이혼해가지고 지금 반갑이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해주고 지금 얼룩이 생겼어요? 열받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 해제 못하는 거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병 난리 나죠? 내 돈인데 어쩌고저쩌고. 뭐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내가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고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무효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고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갑과 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병은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수익의 의사표시.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죠?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어떻게 하냐?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권리가 발생을 해. 따라서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병은 직접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를 해. 을에게 직접 청구해. 돈 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 그럼 병이 을한테 가서 보험금 돌려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험금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요. 보험회사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보험 사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죽인 것 같고 이 사람이요.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일부러요. 가족을 위해서 돈 얼마 주고 자살하기 위해서 산 것 같고 이런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당연히 을이 병한테 돈 안 주겠죠. 돈을 안 주죠? 그럼 돈을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돈 안 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 돼. 그럼 보험회사가요. 무조건 배짱을 못 부려요. 왜냐면 만약에 무조건 빗장 부렸다. 나중에 뭐가 돼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판결이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죠. 그럼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삼성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다른 데 보험회사하고 큰 차이가 뭐냐? 삼성 같은 데는 워낙 큰 대기업이잖아요. 여기는 워낙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갖춰 있어가지고 보험이 딱 조금이라도 문제가 의심이 있었다 그러면 보험금 안 줘요. 이러면 우리가 보면 암보험 같은 거 쭉 들었을 때 만약에 암이 뭐냐면 암이 종양인가요? 그거 양성인가 음성인가? 음성이야? 판결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초기여도 일단 판정이 나면 암으로 봐가지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보험금이 들어와요. 바로. 삼성은요, 이것도 따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게 과연 어느 의사는 이것을 암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지금 암의 초기 단계에 뭐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삼성 같은 건 거의 잘 안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좋은 데인가? 이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데 다 보험회사 중 삼성 꼭 그래. 이거 진짜라니까요? 근데 다른 회사랑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럼 바로 들어와요. 어디? 제일 좋은 데가 LIG. 거기 제일 멍청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멍청한데? 보험회사 보험금 제일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험 하고 딱 되면 딱 나면 보험금이 바로 쫙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보험 뭐 그런 데다 들어야죠. 별말 없는데.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이런 데. 알겠죠? 이런 데가 좀. 여러분, 삼성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응? 그걸 따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채무. LIG가 인간 위주의 경영을 하잖아요. 인간 위주? 알겠죠? 그래서 보험은 LIG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하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권은 당사자만 계약을 해제. 그래서 누구만요? 갑. 손해배상은 누가요? 병. 그래서 여러분요, 수익자. 이것을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와. 해제는 병이 한다?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은 병, 수익자가. 해제는
여기 와 무효 취소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만 해. 갑하고 을만 한다고. 알겠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 여기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고요. 형성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이런 보험권 같은 거 상속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채권자 대권도 되고요.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라는데요. 일방적이란 말은 누가 하는 거죠? 병이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 병이 을에게 하는데요. 이때 을의 일방적이란 말은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한테 하지 병이 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가 요약자한테 한다. OX, X 누구한테? 돈 줄 사람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래서 우리는요, 수익을 할 을이 여기서 을이 병에게 물어봐. 채고를 해. 당신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물어봐. 아니 갑이 당신한테 돈 달라 주라는데 당신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요 병이요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일방적이죠. 이것은 뭐냐? 단독행위죠. 이러면 단독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오케이. 그런데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요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건 이제 또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자가 수익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러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여기서 의사표시했죠. 제3자가 여기 여전히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다. 여전히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미리 변경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그 다음에 또요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알았죠? 이것을 얘기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자 위한 계약이라는 문제가 딱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요. 과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에서는 이거죠. 우리가 수익할래 말래 채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무효 취소 해제는 오로지 누가 한다? 갑과 을이 한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부당이득 원상회복을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원상회복,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한번 볼까? 이거예요. 갑이요 남편이 자기가 죽으면 생명보험회사한테 뭐라 하냐? 내 와이프한테 뭐를 주라? 보험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요 내가 죽기 전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해. 이혼. 그럼 어떻게 되죠? 대가관계가 흠결이죠? 이혼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해야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망을 하죠? 그러면 보험금이 누구한테 간다? 을에서 누구한테 가? 병으로 보험금이 가는 거예요. 둘이 지금 이혼했는데 열받아가 싸우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알았죠? 일단 부모 공격하고 상대방 부모 막 공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뭐 입반 사판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먼저 상대방 열받게 하는 게 뭐죠? 니네 집 누구는 어쩌고 왜 얘기하죠?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럼 얘기해 일단 이거 한 거 다 해놨는데 막상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상 죽으니까 우리요 보험회사가 병한테 줘. 그러면 얘 어때요? 갑의 집에서 난리 나죠?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보험금 우리가 받아간다. 그럼 병은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다?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그 돈이 또 누구한테 온다? 병한테 또 온다. 이 말이죠. 병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무효 취소 해제는 오로지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하는 것이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설령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병은 을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자요, 15번 보세요. 15번 보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그래서 뭐냐, 갑 동그라미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 을을 뭐라 한다? 낙약자,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라고 얘기해. 수익자, 지급하기로 했다. 됐죠?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출고, 수익의 의사표시 여기, 병 지금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병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할 때 발생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1번. 갑과 을이, 갑과 을, 무슨 관계다? 갑과 을.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 그것을 뭐란다? 거기다가 수익 내용 변경이죠. 수익 내용, 여기 지금 뭐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갑과 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했다. 그것은 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합의했다, 감액을 합의 동그라미 합의. 그래서 거기다가 미리 변경권을 유복, 점 찍고 제3자의 동의, 옆줄 긋고 변경 가능. 그런 경우는 변경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돼. 니은 을이 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 여기요, 을이 봐봐, 을이요,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러면요, 잠깐 죄송해요. 갑은 을에게 자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인 병에게, 그럼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인데요. 지금요,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을을 이유로 병이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요, 갑은요, 을에게 자신 아파트를 매도했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신 아파트, 을이 지금 매수인이죠. 매수이니까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죠. 이를 이유로 병이 근데 을이 갑에 대한 그러면 안 되네요. 을이 병에 대한 그래야죠. 병. 알았죠? 갑을요, 병으로 바꿔. 을이 갑에 대한 그랬죠? 갑이 아니고 지금 돈을 지금 누구한테 주기로 했죠? 병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 여기요. 그걸 우리 말한다? 채무불이행. 알죠? 채무불이행. 이를 이유로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해제는 누가 해? 갑. 해제는 갑. 병은 뭘만 해? 손해배상 청구.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병은 손해배상만 청구. 해제는 누가 해야 돼?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 누구? 갑. 그래서 니은에요. 을이 병에 대한 틀렸어요. 갑이라고 해야 돼. 갑. 을이 병이라고 해야 돼. 병. 죄송해요. 을이 병 이렇게 알겠죠? 갑 그러면 안 돼. 이미 지금 수익에서 뺐으니까. 3번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 이러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니까요.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갑을 기준으로 해야지. 갑을. 어떻게요? 병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갑을 기준으로 한다. 리얼.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착오로 을과 계약을 했죠. 을과 보상관계죠. 병이 일한 사실을 몰랐다? 선이죠. 그래도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왜 있다다? 선인데 왜 있다다? 여러분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제3자냐 아니냐를 보면은 제3자가 아닌 것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상속인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제3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이에요. 알겠죠? 니은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프린트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을이 갑에게가 아니고 뭐라고? 을이 병에 대한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병으로 고치면 되고, 디귿하고 니을이 틀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요. 16번을 보셔요.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윤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예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을은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비슷하죠, 문제가. 갑은 뭐 요약자, 을은 뭐 낙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똑같아.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면, 갑과 병이 뭐죠? 대가 관계, 대가 관계 소멸이죠. 소멸, 그다서 아무런 영향 X. 대가 관계의 흠결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한다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 OX, X 틀린 것이죠. 2번은요.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 원칙적으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봐봐. 지금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고 돼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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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내용을 변경하려면 뭐를 해야 돼?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제3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 줄거봐. 병의 권리를 변경 써. 거기다가 뭐냐? 미리 변경권 유보. 미리 변경권 유보. 점 찍고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줄고 허위 표시로서 무효. 허위 표시로서 무효.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 줄고 병 동그라미 병 제3자 X라고 써. 병은 제3자 X 썼어요? 오케이. 옆줄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선악 불문하고 보호 안 돼. 선이여도 보호 안 되고 악이여도 보호가 안 돼. 제3자가 아니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제3자일 때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 안 되는데 얘는 제3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그래서 3번을 다시 읽으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이 겸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병은 써. 그 동그라미. 병은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병은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해제권이나 맨 끝에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틀렸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 봐봐. 무효 취소 애들은 간만 하잖아. 갑하고 을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을의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줄고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 그 밑에 써. 5죠? 써. 갑은 해제권 행사. 갑은 해제권 행사. 병은 손해배상 청구. 갑은 해제권 행사. 알겠죠? 여기 갑은 해제, 병은 손해. 이렇게. 그러니까 봐. 계속 똑같은 것만 답이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5번. 오케이, 5번. 자, 17번은요. 채권자 갑, 채무자 을은 그 다음에 병을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1번. 을은 낙약자죠.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줄거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갑과 병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 대가관계. 대가관계. 옆줄 긋고 흠결은 아무런 영향 X. 대가관계 흠결은 아무런 영향 X.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다 썼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 을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해. 2번. 을의 기책사유. 을의 기책사유. 채무가 불이행이다. 또 손해배상 아니면 무슨 말이 나와? 해제란 말이 나오겠죠? 병은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못한다? 오케이. 해제권 X. 해제권 X. 똑같은 말이죠. 뭐 이제 17번까지 풀면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되죠. 다른 데는 대답 안 했는데 그 말에 대답이 너무 목소리 커. 자, 3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원상회복을 의뢰하게. OX, X죠. 원상회복 줄 것이고, 원상회복은 누가고? 갑과 을. 병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갑은 병은 아니고 누가? 갑은 이래야지. 갑은 병은 아니고 누구? 갑은 이렇게.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줄고 병은 계약 당시에 틀렸죠? 특정 동일하게 X. 왜 틀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3자는 계약할 때부터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태야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 태야나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해. 반드시 특정돼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5번. 만일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대해서 줄고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거기까지.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정답 몇 번이죠? 1번인데 왜 그러냐?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병한테 꼭 돈 1억을 줘야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요? 을이 꼭 병한테 돈을 줘야 돼? 병이 을한테 돈 1억 빌렸어. 돈 1억 빌렸는데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을로 병한테 돈 받지 마라 그랬어. 그럼 병은 이익이다 손해다? 아니 왜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학생들이 말을 못하죠? 여러분이 병이라 해봐. 을한테 돈 빌렸어 1억. 갚아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을한테 주면서 병한테 나한테 돈 받지 말해. 이 사람 돈 빌려준 거 받지 말해. 그럼 나는 돈 갚아 안 갚아? 그럼 이익이요 손해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돈을 꼭 줘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병은 이익이에요 손해요? 돈 빌린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이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18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돈 1억 빌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갑이 자기 땅을 을한테 팔고, 알겠죠? 그 돈을 을이 병한테 주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수익자, 갑은 뭐 요약자, 을은 뭐 낙약자 이 말이죠. 자,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병에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취득한다. 맞아요? 왜? 자, 여기 봐. 오케이. 여러분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아까 내가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병이 을한테. 내가 받을 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제3자한테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죠? 갑이 내가 우리 집 팔아가지고 너한테 돈 주라고 했으니까 너 가서 돈 받아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한테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병이 을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갑한테 통지 받았는데 너 나한테 돈 주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은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병은 을에게 대금 채권을 취득. 거기까지 줄고 봐. 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 그 말은 뭐다?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알겠죠? 그래야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을은 갑하고 병 사이. 갑하고 병이 뭐죠?
대가관계죠. 대가가 줄고 갑과 병 사이 계약, 그것을 대가관계. 이런 무효가 뭐죠? 무효가 바로 흠결이죠. 여러분,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봐봐. 인내심이 한계가 올 수 있으니까 봐봐. 자, 봐봐. 여기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흠결이 있죠? 흠결이 있어도 영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다. 그럼 봐요. 갑은 을에게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병은 무조건 유효이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을은 거절하지 못하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을에게 거절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이 어렵거든요.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일지라도 무효. 알겠죠? 여전히 갑은 을한테, 을은 병한테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흠결이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 대가관계죠. 무효이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3번. 을이요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갑이. 그럼 병은 뭐를 청구한다? 오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 여기만 좀 약간 1번, 2번이 좀 특이하고.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줄거봐. 그럼 병의 권리 언제 확정돼요? 오케이. 그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이 말이죠.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무효 취소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갑과 을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갑과 을은 무효 취소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병에게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몇 번의 차례죠?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 또 나왔어.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갑이 한다. 갑이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 말도 안 되죠.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8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18번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19번은요. 19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또 나왔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됐죠?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채곡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래 됐죠?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아무런 말이 없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죠.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이 무효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해. 2번에 보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무효, 그럼 뭐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이 말이잖아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지금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은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효 취소 해제나 그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오로지 누구하고만 갑하고 을하고만 병은 안 된다니까. 아무리 무효라고 할지라도 을이 아무리 병한테 주고 병한테 돈을 주고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을은 그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갑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 갑에게. 누구에게 반환 청구한다?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을의 기망. 그럼요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취소,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 누구? 갑과 을. 병은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이 합의해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돼. 이런 봐봐.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했단 말은 병의 권리를 소멸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간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익을 소멸시켰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의 동의 또는 미리 유보했어야 알겠죠? 변경권을 미리 유보했어야 이렇게.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병이 을한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줄거 채무불행 병은 을에게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런데 해제권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은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갑.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봐요. 갑이 자기의 점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대금을 병에게 양취급하기로.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1번 갑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기인한 것, 을의 착오 줄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다. 을은 갑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 줄고 취소하지 않고 줄고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는데 취소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 말이 중요한데 뭐예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알아야죠. 우리가 무효 그러면 무효하고 뭐하고 취소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무효하고 취소하고. 이런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뭐가 없다? 효력이 없죠. 그럼 취소는요? 취소는 처음에는 뭐다? 유효죠. 유효인 것을 나중에 뭐라면 나중에 뭐란다? 취소하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취소 안 했다잖아요. 취소를 안 하면 뭐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을이 만약에 착오를 했죠. 을이 착오를 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죠. 그러면 계약이 유효니까 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은 병한테 대금을 줘야죠. 그럼 을이 만약에 병한테 주기 싫으면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지. 취소. 알겠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몇 번 하다 그럼 이 사단이 났죠? 1번 갑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 줄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고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취소한 후 거절해야지. 취소한 후 거절해야 돼. 2번 병이 설립 중의 법인, 아까 나왔죠? 설립 중의 법인 줄 것이고 또 거기다 써 태약. 설립 중의 법인 또는 태약, 이런 경우도 계약은 유효하게 뭘 한다?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의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을의 채무불이행 계속 나오죠? 병은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알겠죠? 3번이 정답, 3번 타당하니까 정답이죠? 4번 병이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병이 줄 것이고, 의사표시를 한 후 수익의 의사표시, 이 말이죠.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만약에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돼?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뭐?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또 하나 뭐?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미리 변경권을 유보 또는 제3자의 제3자의 동의 방어는 아까 있었는데요. 그렇죠? 됐죠? 4번 병이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한 것 같은데 급당하게 있어요. 5번요 병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병은 줄 것이고 명 끝에 해제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한다? 오케이.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6문제 풀었잖아요. 6문제 풀면 문제가 지금 다 똑같지 않나요? 한두 문제, 2개 정도 지문 정도 틀리고 나머지 다 똑같은 문제죠. 이게 사례는, 왜냐면 사례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수령 문제를 보면 아주 아는 걸 모를 수 있지만 사례 문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딱 한정돼 있어요. 항상 사례 문제는. 그러니까요. 사례 문제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약간의 우리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도 다 2차 시험 봐도 사례 문제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암기해요. 이런 유형으로 본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이 이거구나. 주로 이런 것이 논점이구나. 이거 보고 한 두세 문제를 몇 번이나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유형이 비슷해요. 알겠죠? 설령 내가 모르는 집이 나와도 그건 정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요, 2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불하도록 을과 똑같은 말이죠. 갑은 유학자, 을은 내각자, 병은 수익자. 자, 1번. 머리 흔들지 마. 그나마 있는 거 정리가 안 돼. 흔들지 마. 그나마 지금 들어있는데 두들기면 그거 안 돼. 흐트러져. 알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무겁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정리해. 때려버리면 이거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안 돼. 자, 1번.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뭐다?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이익의 향수로 뭐냐? 받을래 말래 이 말이죠. 이익을 받을래 말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말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옆에다 써 뭐라고 써? 이렇게 여기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확답 X라고 써. 확답 X. 확답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확답 X 이렇게 써. 그냥 간단하게. 알겠죠? 그럼 뭐다? 수익 거절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면 수익 거절 이렇게. 자,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동그라미 직접 맨 끝에 지급을 청구.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 했죠? 그러면 권리 발생하죠? 그러면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안 주죠? 을이 안 주죠? 그럼 뭐라 한다? 채무 불행이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자, 3번.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꼭 나오죠?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병한테 돈 줬는데 꼭 이렇게 나오죠? 줄고 봐.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그걸 딱 끊어. 계약이 해제. 그러면 써 거기다가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하죠?
그럼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누구하고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 갑과 을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또 써 이퀄 원상회복 청구 X. 똑같은 말이에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죠?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럼 어때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줄고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맨 끝에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해? 써 거기다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잖아요.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갑이 뭐를 줘야? 등기를 해줘야 나도 뭐를 줘?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22번.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인생 끝났죠? 자, 그러면 1번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 뭐죠?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봐. 갑하고 병하고 항변 있죠? 흠결 있죠? 갑하고 병하고 흠결 있죠? 이게 뭐라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흠결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은 여전히 유효다. 병이 을한테 청구하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을은 병에게 이전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을은 갑에게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갑은 을에게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과 병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갑과 을하고 병은 여전히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끝났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갑. 소름이상은 누가? 병. 그래서 갑은 해제할 수 있다.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뭐란다? 취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보면 뭐라 하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여기 수익의 의사 표시 제3자의 권리가 지금 뭐래서 발생했다. 발생. 알겠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취득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 발생.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구했으나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 자,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대금을 지금 계약이 해제 써 거기다가 원상회복 의무 이런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하고 갑 가로 열고 닫고 갑과 을간 이렇게 갑과 을간 원상회복 의무는 갑하고 을하고만 알겠죠? 그런데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병에게 병에게 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1번. 자, 2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했죠? 작년에 나왔던 거네요.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 을의 채무불이행.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죠? 취소가 되면 병의 급부총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갑하고 을의 계약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취소하니까 적법하게 취소가 됐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을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을이 병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4번은 뭐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줄고 의사표시한 후 바로 옆에 갑과 을 간의 합의, 여기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소멸시키려면 뭘 한다? 미리 유보 또는 병의 동의 상태에서 수익자의 동의나 미리 유보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5번요.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밝혔다. 병이 대금을 수령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매매계약이 무효 줄 것이고 무효. 그럼 무효이면 어디에 써? 거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써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써? 옆줄 긋고 병에게 청구 X. 병에게 청구하면 안 되지.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럼 딱 보면 문제 상당히 많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가 그만 딱 보면 돼요.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